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갖는 경우에 그때 이제 표본을 뽑아서 얻은 이 표본 평균들의 이제 그 분포도 역시나 이제 모집단의 분포처럼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죠. 지금 이 표본을 뽑아가지고 이 표본 평균들에 대한 이제 분포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근데 인제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는 인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분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인제 고민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인제 이러한 중심극한 정리의 인제 개념을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심극한 정리라고 하는 것은 이 크기가 n인 무작위 표본을 이제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추출한 경우에 그때 인제 표본 평균의 분포는 표본의 크기가 커질수록 여기서 말하는 표본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기준은 이제 표본 크기가 30 이상이 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이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라고 이제 정의하고 있는 것이 이 중심극한 정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표본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모집단에서 어떠한 그 변수의 이제 분포를 갖는지를 모르는 경우에 그럴 때는 뭐 정규 분포는 차치하더라도 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포인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표본 분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이 분포 적용을 해서 이 분포에서 얻은 값들로 이제 그 확률을 계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이런 중심근간 정리를 이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집단이 정확히 어떤 모양의 분포를 하는지 이제 모를 때 그때 우리는 이 표본 평균의 표본 분포의 형태를 이제 근사적으로 이 정규 분포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이제 분포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거나 또는 어떤 다른 분포를 따르는지를 모르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때는 표본 크기가 충분히 큰 그러니까 30 이상이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그때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에 근사할 것이다 라고 이제 적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중심극한 정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이 표본 평균의 그 분포에 대해서 정규 분포를 적용을 해서 그 확률에 대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기만 한다면 이 표본 평균을 이제 정규 분포에 근접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